안녕하세요. 철대갑TV의 멍핀푸디 한PD입니다. 자, 최근에 그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출 시장을 확 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출을 조이면요 거래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번 정부가 잘하는 게 뭐냐면 이 풍선 효과를 차단했어요. 이 과거에 집값이 급등했던 것은 투기 수요다. 그죠? 투기 수요와 연끌 수요. 그죠? 뭐, 돈 있는 사람이 집 사는 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죠? 그 뭐, 아무리 해도 못 말려요. 이거는. 못 말리는 거고. 두 파트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그 다음에 연끌 수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 대출 시장을 조이는 것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확실히 잡고 있어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은 갭 투자밖에 없어요. 갭 투자밖에 없다. 옛날에 대출 받아서 세팅하고 거기다 전세 세팅하고 뭐 풀피로 넣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보증보험 받아서 넣고 뭐 주로 이제 송도 같은 데서 그렇게 해서 짭짤했죠. 자, 근데 이제 그런 게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집값이 한 8억 하는데 이 대출이 한 3억 있어. 그리고 전세가 3억이야. 그러면은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보증보험도 들어줘. 그죠? 그래도 안 들어가요. 그래도 그 전세 안 나가요. 시장은 그렇게 지금 아주 그 뭐랄까요,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얼어붙었어요. 대출이 껴있는 집은 잘 안 나가요. 그죠? 꽤 많은 돈이 대출이 껴있어도 전세 보증보험 해줘도 안 나간다. 그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뭐 집을 사고 투기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최소한 서울 수도권에는 없어요. 그죠? 지방에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갭이 뭐 2천짜리 허다하니까. 그죠? 뭐 그런 집들은 뭐 가격이 맨날 거기서 거기니까 또 올라가지도 않고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는 투자자들이 가서 투자를 하는데 그건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가서 열심히 사도 돼요. 투자자들이. 정부에다 세금만 내주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는 얘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출을 조이면은 시장엔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또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더 대출을 조이게 되잖아요. 그죠? 뭐 요즘 뭐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값은 어느 선에서 잡힐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게 멈춰설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또 언제 올라가냐? 예를 들어 또 뭐 그렇게 해서 뭐 전세값이 또 올라가. 뭐 그러면 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가격과 그다음에 정부가 대출 쪼이는 거로 봐서는 당분간은 약발은 먹힐 수 있다. 그 또 실제로 이번 주에 나온 부동산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조금 상승률이 누그러들었어요. 그죠? 누그러들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요즘요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이 지방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은 뭐 더겠죠. 예를 들어 내가 집을 팔았어요. 나 집을 팔아서 난 다른 집을 계약했어. 근데 내 집을 산 사람이 못 사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다 주택자였나 보죠. 내 집을 산 사람이 못 사겠다라는 거야. 대출이 안 나온대. 그러면 내 집을 산 사람도 계약금 날리는 거고, 나도 내 집을 못 팔았기 때문에 계약금 날리는 거야. 그죠? 연쇄 부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규제가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생각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거든요. 실제로 뭐 실수자들이 많이 살 것 같지 많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는데 중요한 그 가장 큰 포지션의 수요처, 그 수요를 잘라버린 거예요, 정부가. 그죠? 이거 얼마나 커요. 거기다가 그 유주택자들의 전세 대출도 막겠대. 그죠?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나올 돈이 없어. 대출도 안 나오지. 그나마 전세돈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갭 투자를 냈는데 자기들이 전세 살 돈이 없어지는 거야. 엄청난 그 규제가 들어왔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규제를 안 쓰게 생겼나?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그죠? 의료 분양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3%인가? 뭐 그렇잖아요. 뭐 정확히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고, 거기다 집값 급등하니까 또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뭐 지금 기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집값까지 급등했다, 그러면 완전히 좌우 펀치를 맞고 그냥 넉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집값은 뭐 잡을 수 있잖아요. 뭐 정부가 규제하면 잡을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잡을 수 있어요. 의료 분쟁은 뭐 마음대로 안 되지만 의료계와 합의를 해야 되고, 뭐 정부가 또 파격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집값은 그런 거 없잖아요.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필사적으로 규제를 내놓고 있어요. 생각보다 센 규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는 두 번째로는 자꾸 연끌을 해서 들어오는 거야. 젊은 애들이. 그죠? 돈 없는 애들이 연끌해서 들어오니까 신용대출도 막겠다. 그죠? 그래서, 주담대가 막히자 신용대출로 사흘새. 이거 주식시장으로 안 가고, 이거 다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대부분이. 사흘새 5천억이 폭증했다라는 거예요. 지난달 대비 4,713억이 늘어났다. 지난달 증가액의 절반이 넘는 액수가 단 4일 만에.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몇 조가 나온다는 거죠. 지난달에 마통계좌로 신용대출 증가로 8,495억인데 이번 달에는 3조, 4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은행들이 이 신용대출도 지금 규제로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죠? 왜냐면 연끌을 방지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게요, 심각한 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집값이 급등해서 저 은평구에 있는 우리가 그냥 준신축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구축은 좀 싼 것도 있지만 저 은평구에 있는 구축이 10억이야. 그것도 뭐 역세권도 아니야. 여러분, 10억, 12억이면 못 사요. 못 산다니까. 일반인, 대한민국 평균,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자산이 뭐 4억, 5억이라는데, 그것도, 조금 뭐, 여러 가지 이 평균 가격에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통계로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자고요. 4억에서 5억인데, 10억짜리를 어떻게 사냐고. 그죠?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런 데다가 요즘은 그 옆에 있는 다가구, 뭐, 다세대 주택 다 뭐 개발한다고 또 올라갔죠. 그거 다 개발하면 또 올라가죠. 또 아파트로 변신하면 또 올라가죠. 아파트로 바뀌면 그냥 바뀌면 10억에서 15억짜리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의 주거 생태계가 깨지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데는 이 메트로폴리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야 이 운영이 되는 도시예요. 그렇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 경비 쓰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노동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공사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그 하위 직종과 상위 직종이 다 있어야 서울이 돌아가는데, 이 중산층 밑에 있는 분들이 살 곳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게 지금 서울이야. 그리고 중산층으로 발돋움해서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 이거야. 이제 최소 10억에서 15억이 되는 바람에. 그죠? 평균이 지금 12억인가 그렇잖아요. 못 산다. 그러면 젊은 애들도 결혼 안 한다. 그죠? 결혼 안 하고. 그리고 아예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다. 그럼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기득권들이 못 느끼겠어요? 그죠? 기득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은 집값이다 라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다가는 젊은 애들이 미래의 삶을 다 포기한다. 결혼도 포기, 아이도 포기. 그것을 넘어서 저는
거기까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지금 가격도 젊은 애들이 도저히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는 가격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여기서 집값이 더 폭등하면요, 이거는 한마디로 민심이 이반되는 거예요. 민심이. 그러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그죠? 응? 어떤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렇잖아요. 열이 안 받겠어요. 그죠? 전부 다 서울 수도권에 갔는데, 야, 평생 직장에 다녀서 다 모아도 30년을 모아도 집을 못 사.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전셋값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득권들이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뭐 한국은행장, 금융감독위원장, 뭐 경제부 장관 다 모여가지고 F4라고 그러죠. 모여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죠?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건 용인할 수 없다. 그죠? 용인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라가 한심한 게, 이 부동산 투기 강사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나와서 계속 올라간다. 왜 대출 기자는 한데, 걔들은 철이 없는 애들이야. 응? 만약에 그 친구들 말대로, 투기 강사들 말대로 여기서 집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그 신축급이 자은평구 외곽이 10억인데 그게 15억, 16억이 됐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중산층도 안 되는 젊은 애들이 중산층까지의 사람들 못 사는데 뭔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되면 애들이 결혼도 안 해요. 그냥. 그죠? 희망도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중산층이 단단해야 이 대한민국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어쨌든 다 차단하고 있다. 다주택자들, 영끌 수요들, 그죠? 자, 이렇게 국민은행도 연소득의 120에서 130%까지 소위 말해서 마통 계좌를 터줬는데, 이제 그걸 1억 원,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이면 1억 원까지만 해주겠다잖아. 일단 100%만 해주고, 옛날에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있으면 뭐 그것도 신경 안 써주고 해줬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있으면 그냥 까고 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용대출도 이제 그만 써라. 그죠? 그만 써라. 라는 이야기죠. 그죠? 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돈줄을 묶겠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그런 걸 잘하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효과를 날지는 모르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전세 가격은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를 지금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이사 가려고 했는데, 그죠? 자기 집 팔고 집을 더 사고, 뭐 자기 거를 또 전세 주고 조금 더 저렴한 데로 가고, 뭐 그러면서 돈을 굴리려고 했는데 얘들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전세 물건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이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도 KB국민은행, KB뱅크, 이건 뭐 인터넷 은행이죠. 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추가 구입을 할 때는 주담대를 제한한다. 또 발표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는 수요는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 때는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요, 여러분들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 때는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 내 판 계약서가 은행에 대출 서류에 들어가야 돼. 옛날엔 그냥 1년 내에 팔고 뭐 그렇게 해서 대출이 나왔잖아요. 그러고서 약속 안 지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갔는데, 얼렁뚱땅 갔는데, 이제 그것도 안 통해. 계약서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가는 사람만 대출이 나온다. 그죠? 뭐, 그거는 투기 수요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제 거치 기간도 없어졌고, 그리고 50년 상환도 없어지고, 그죠? 이제 대출이 다 축소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복형 금융감독위원장은 전날 가계대출 실수요자 전문가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 열심히 만나고 있어요. 전문가들을.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라도 자녀의 진학 등의 목적 등으로
다른 지역에 추가 주거지를 얻어야 하는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좀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한다. 뭐 이런 말은 뭐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서비스 멘트고, 중요한 거는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생각보다. 그리고요, 보시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실제로 아파트 상승률은 조금 축소되고 있지만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죠? 자, 서울 아파트가 지난달 12일에 전주 대비 0.3이 가장 많이 오른 뒤에 0.28, 그죠? 19일에 0.28, 26일에 0.26, 그 다음에 9월 2일, 이번 주에 나온 게 0.1, 이 상승폭이 축소되는 거는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막는 게 조금 먹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용성, 뭐 강남 지역은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그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고, 뭐 노도강 금강구는 뭐 가격이 비실비실해요. 그죠? 뭐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데는 좀 거래가 이제 죽고 오히려 가격이 눌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별로 영향이 없는 거야. 이런 지역들은 대출받아 사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죠? 이런 부작용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마용성 이런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 성동구는 지금 0.43이에요. 지난주에 이어 주간 상승폭이 컸고, 서초구 0.41, 광진구 0.32, 그죠?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이제 다음 주에 이런 지역이 어떻게 나오나 봐야 되죠. 근데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상승폭이 나온다. 그러면은 대출 시장 규제만으로는 고가 주택을 못 잡는다는 거야. 그죠? 뭐 오늘 원베일 신문에 나왔지만 원베일리가 55억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고가 주택 시장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대책은 뭐예요? 세금이죠. 그죠?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이죠. 근데 세금을 다 줄여놨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또 세금을 안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죠? 실수요자 위주와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규제는 잡을 수 있는데 고가 주택 시장은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한 금융감독위원장, 이렇게 F4가 모여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도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죠? 못을 박았어요. 그죠?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죠. 더 강한 대책이 나오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